안녕하십니까. 산업경영공학과 양소구입니다. 지금부터 토픽 11-2 Abstractive Summarization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C2C RNN 기반의 Abstractive Summarization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델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크게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코더는 이제 바이디렉셔널한 GRU RNN, 그리고 디코더는 유니디렉셔널한 GRU RN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인풋 레이어는 위치를 위치한 인코더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워드 임베딩 벡터뿐만 아니라 포스나 AR, TF-IDF 벡터를 컨캐트네이트 하여 이제 인풋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TF-IDF와 같은 밸류는 이제 카테고리컬 밸류로 변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의 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원합 리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제 디코더에서는 LVT라는 트릭을 활용하였는데요. 이제 디코더에서는 학습 시 미니 배치에서 사용된 단어만이 후보가 됩니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위 단어로 특정 크기의 사전을 구축하였고요. 이를 통해 소프트맥스 레이어의 크기를 줄여 계산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터 포인트라는 것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단어인 경우에 포인터를 통해 원문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포인터가 켜지고 언제 꺼지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결정이 되고요. 계산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켜졌을 때 이제 어떠한 단어를 가져와야 하는 부분은 이제 아래 식과 같이 진행이 되고 이제 아그맥스를 통해서 인코더에 이제 인덱스를 가져와 그 단어를 카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어키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였는데요. 이제 어떤 다큐멘트에 대한 스트럭처를 좀 고려하기 위해서 이제 워드 레벨의 어텐션뿐만 아니라 이제 센텐스 레벨의 어텐션을 활용하여 가중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팅을 통해 원문의 정보를 카피하며 제너레이터에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커버리지 메커니즘을 활용하였고요. 이전에 사용된 정보는 다시 나올 확률을 낮춤으로써 정보의 커버리지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포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 보캐블러리 분포를 좀 리파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메소돌로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Pgen이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어 제너레이션 확률과 카피의 확률을 가중합하는 소프트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단어를 생성하는 확률과 이제 단어를 카피하는 확률을 더하여 최종적인 리파인한 이제 단어 분포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OV 월드에 대해서 이제 이를 생성하게 OV 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커버리지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기존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는 요약 생성 관점에선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T 시점에 해당하는 어텐션 분포를 누적하는 커버리지 벡터 C키를 활용하였는데요. 이제 최종적인 어텐션 메커니즘은 커버리지 벡터를 반영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기존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계산하는 식에서 이제 커버리지 벡터를 추가하여 반영하여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였고, 이제 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누적된 어텐션 분포를 기준으로 다른 형태의 어텐션 분포를 생성하여 원문이 가지는 이제 정보의 범위를 요약문에서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버텀업 어텐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문서를 마스킹하는 컨텐트 셀렉션을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컨텐트 셀렉션은 추출 요약과 유사한 태스크로 단어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엘모 임베딩과 이제 바이 LSTM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1로 예측될 높은 확률의 단어는 포인터 제너레이터에서 카피 디스트리뷰션에 사용되는 반면 선택되지 않으면 즉 레이블이 0인 경우에는 이제 카피 디스트리뷰션에서 제어가 되었습니다.
이제 컨텐트 셀렉션에 사용되는 정답 레이블은 이제 서브 시퀀스를 통해 생성하였습니다. 서브 시퀀스 중 정답 요약 문장에 등장하는 가장 긴 문장을 레이블 1로 할당을 하였고요. 이제 앞서 선택된 서브 시퀀스가 재차 등장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지만 길이가 더 긴 서브 시퀀스 혹은 서브 시퀀스 내 서브 시퀀스가 또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버트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을 위한 버트는 기존의 버트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기존의 버트는 인풋의 첫 토큰으로만 CLS가 추가되었고 개별 단어나 인풋 전체에 대해서만 분류가 가능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버트썸은 세퍼레이션 토큰을 구분된 문장의 시작마다 CLS 토큰을 삽입하였고 인풋을 이루는 개별 문장마다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버트썸 익스트랙티브랑 이제 버트썸 앱스트랙티브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버트썸 익스트랙티브는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버트를 인코더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추가하여 추출 요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버트를 거쳐 나온 CLS 토큰으로 센텐스 레벨의 정보를 표현하고 두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한 아웃풋 벡터는 다큐먼트 레벨의 정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여 extractive summarizzation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트썸 abstractive 모델입니다. 추가적인 트랜스포머 디코더로 서머리를 생성하는 모델인데 인코더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버트이고 디코더는 학습을 해야 할 트랜스포머 디코더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히 학습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코더와 이제 디코더의 옵티마이저를 분리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을 더하여 이제 버트썸 익스트랙티브와 엑스트랙티브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였는데 이제 버텀업 모델의 이제 학습 방식을 모방을 하였고 이 모델은 컨텐트 셀렉션을 진행한 후에 앱스트랙티브 메소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면 이와 비슷하게 버트썸 익스트랙티브 앱스트랙티브는 익스트랙티브한 버트썸 익스트랙티브 모델을 거친 후에 앱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을 순서로 이제 학습을 시도하였습니다. 동일한 인코더를 사용하였고 디코더만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을 취할 경우에 앱스트랙티브 메소드만 수행한 경우보다는 이제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